아무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매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잘 확인하고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구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단기 매도 시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규제 지역이 더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소액을 가지고 낙찰받고 팔고 하는 이 낙팔을 하기 위해서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 단기 매도 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고 모르고 하신다면 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시 주의해야 되는 상황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을 오늘 이세연 쌤과 함께 정확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는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10월 15일 날 규제지역 토지 허가거래구역이 새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권은 12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기존의 강남 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포함하여 그 이외의 25개구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토지 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경기도권은 12곳으로 해서요. 과천과 성남은 분당, 수정, 중원구 이렇게 다 지정이 되었고요. 수원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해서 이렇게 다 지정이 되었고요. 안양 동안구입니다. 그리고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이렇게 해서요. 12곳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는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낙팔 했을 때 매매사업자로 저희가 사업소득 신고를 했을 때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냥 소득세율, 기본세율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보다 훨씬 더 세율 구간이 낮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 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안에서 단기 매도를 할 수 없느냐, 매매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해서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세연쌤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예전에는 안 됐지만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대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비규제지역으로 해서 대출이 다 나왔거든요. 사업자 대출도 나왔고 전입 의무도 없었고 하지만 이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출이 안 되고 또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 대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존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또 있습니다. 조건부 대출이죠. 3주택은 대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들은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 70%가 아닌 그냥 사업소득세율로 해서요. 기본세율 적용을 받았다면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교 과세 대상 지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택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규제지역 단기 매도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두 번째 대출, 세 번째는 매매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과세 대상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주택자가요. 1주택을 규제지역 내에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방이 아닌 규제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럼 1주택이 되겠죠. 취득세는 1%이고요. 대출은 LTV 40%, 70%에서 40%로 내려갔어요. 40%까지 나오고 단 최대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70% 대출 나오고요. 6개월 내로 전입 조건이 있죠. 근데 기존의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6개월 내로 만약에
전입하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매매 사업자로 매도가 가능하냐,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가 가능하고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해서 낙팔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취득세 부분에서는 무사 통과예요. 1%니까. 두 번째 대출 부분, 내가 LTV 40% 받고 내 투자금을 가지고 낙찰받은 물건을 대금 납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겠죠.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죠. 왜냐?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 아닌 보통은 1주택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투자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규제 지역을 공략하신다면 경쟁도 적고 낙찰가도 굉장히 낮게 낙찰을 받아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분들 지금 절호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에 1주택이 있으신 분이 낙찰을 하나 또 받은 거예요. 규제 지역 내. 그럼 2주택이 되겠죠? 취득세 바로 8%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만 냈던 거를 8% 내니까 8배의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조금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취득세 8%를 부과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 대출 부분 신경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면 6개월 내로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는 처분 조건부가 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주택이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1주택자로서 하나를 더 낙찰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주의사항에서 또 걸리게 되죠. 비교과세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한 내용인데요.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단기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양도세겠죠. 저희는 단기 매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빠르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 70%를 부과받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까지 77%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세는 기본 세율이라서 6%에서 45%까지의 구간이죠. 당연히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77%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내가 수익이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실전반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서울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아직 매도 전이신 분들, 와,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딱 걸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 빌라를 한 채 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 낙찰받은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 시에는 비교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너무 낙찰을 위한 낙찰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77%를 부과하더라도요, 이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물론 수익은 좀 줄어들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경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낙찰을 위한 낙찰가를 쓰시면 안 되고, 내가 리스크 없는 안전마진을 가진 낙찰가를 쓰셔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년 보유하시고, 2년 이후에는 양도세도 70%, 60%가 아니라 기본 세율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77%보다는 낮으니까 아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인 상황에서 2주택제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비교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서 우리가 소득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3주택제 규제지역으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 취득세 부분이죠. 바로 12% 취득세 중과됩니다, 여러분. 1주택은 1%인데 3주택은 12%니까요. 이 12배의 취득세를 내고 수익이 나셔야 된다는 거고요. 대출 절대 안 됩니다. 대출 안 되고요. 매매사업자로 매도 불가합니다. 이것 또한 비교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세 77%로 부과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출, 비교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취득세 12% 그리고 대출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비교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세 77%를 내가 부과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된다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해서 단기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잘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세연쌤이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규제 지역을 했고요. 지금은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이죠. 단기 매도 시 주의사항. 무주택자가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1주택을 낙찰받은 거죠. 취득세는 1% 적용이 되죠. 당연히. 대출은 LTV 70%이고요.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6개월 내로 전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은 6개월 내로 전입하지 않고 6개월 내로 그냥 빠르게 매도, 단기 매도를 한다면 그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활용하시고요. 매매사업자 매도 가능합니다. 비교과세 대상 아니죠. 두 번째, 1주택자가요. 2주택제 낙찰을 받은 거죠. 어디에? 수도권 내에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말이죠. 그래서 단기 매도를 계획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도 두 채까지는 취득세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출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제라도 사업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은 안 됐잖아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데 아파트만 가능하다. 아파트 빌라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계 대출 받을 경우에 DSR 적용을 받은 듯이 받고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입니다.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매매 사업자로 매도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과세 대상은요, 규제 지역만 적용이 되죠. 여기는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낙찰 가능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내에 낙찰받은 이 3주택제의 주택을 단기 매도를 하는 전략을 계획하시는 분들은요. 취득세가 중과되죠. 3주택부터는 8%, 그 이상 4주택부터는 12% 부과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출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대출 불가하고요. 매매사업자로 매도 가능합니다. 왜? 비교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2주택이신 분은 3주택, 이거는 이제 조건이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3주택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 안 받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단기 매도 시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받는다는 거죠. 양도세 적용 안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수도권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시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취득세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대출 부분,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비교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매매사업자로 낙팔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확인하고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는 되겠지 했는데 이 대출에서 걸리고, 하나는 되겠지 했는데 이 전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되는데 했는데 비교과세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 새 정부가 벌써 10월 15일 날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한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9월 7일 97 부동산 대책이죠. 이때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좀 저희가 헉했습니다. 그쵸? 세 번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는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권 12곳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했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멈추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이 포기는 정말 배추 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이 세연쌤과 함께 약속한 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득세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취득세만 제가 한번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했을 때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냥 1%예요. 물론 매매가가 높을수록 3%까지 부과가 되긴 하지만 이건 중간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해서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바로 8%로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한 채 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요, 비규제 지역에는 8%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규제 지역은 12%까지 중과가 됩니다. 최고 취득세율은 12%가 부과되는 거고요. 3주택 이상부터는 계속 그냥 12%입니다. 규제 지역도 12%죠. 수도권에는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공시가격 1억 이상일 때 제가 보여드렸던 표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가 취득세 중과 안 받고 싶어 하시면 수도권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낙팔 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수도권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과연 팔릴 수 있는 주택인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취득세 중과받고 싶지 않아서 대출 받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만 생각하고 팔리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수익화되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모하게 낙찰을 받는 거, 여러분들 절대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저와 함께 많은 공부를 했고요. 싸다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매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을 믿습니다. 단기 매도 시 비교과세 부분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율입니다. 1년 미만 빠르게 매도를 했을 때는요, 양도세율 70%, 지방세까지 77% 부과되고요. 우리가 사업소득세로 매매 사업자잖아요. 매매 사업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근데 우리는 낙찰받고 팔고 하는 낙팔이죠. 이럴 때는 세율 구간이 수익에 따라서 다르지만 6%에서 최대 15% 기본세율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해서 높은 세율로 때리겠다 이 말인 거죠. 높은 세율 어디? 양도세율입니다. 77%. 이게 바로 비교과세라는 거죠.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은 비교과세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만 비교과세 대상 지역이고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우리가 입찰을 하셔도 낙찰을 받으셔도 단기 매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에서 규제 지역을 좀 피해간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 제가 교통이 좀 편리한 곳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볼게요. 화성시 중에서 동탄, 남양, 향남읍입니다. 동탄역과 인동선, 서해선, KTX 이렇게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부천시 중에서는 상동, 중동이죠. 1호선, 7호선, GTX B 노선에 호재가 있습니다. 안산시 중에서는요, 고잔, 신도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안산선, 4호선, 서해선, GTX C에 호재가 있죠. 용인시 기흥구, 네,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기흥역, 수인, 분당선,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평택시는요, GTX AC 연장선 호재 예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있죠. 군포시는 금정역과 삼본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시 만안구는 월판선 예정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8호선 연장선, 남양주시 별내, 다산, 신도시는요, 경춘선, 진접선, GTX B 노선이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도권이지만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을 편리한 교통과 함께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단기 매도 시 조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거, 취득세, 대출과 비교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발표가 됐는데 많이 걱정이 되시죠? 네, 지금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빠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취득세 중과 또는 대출을 받지 않고 또는 비교과세 대상 양도세 77%를 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으로 공략해서 비교과세 대상 받지 않고 그냥 매매 사업자로서 기본세율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단기 매도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 매도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소액이에요. 투자금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는 소액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기존에도 전혀 이 수도권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대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낙팔 가능한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너무 많아요. 지금 10월 15일 이후에도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이 지방 아파트 낙찰 잘 받고 있고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낙찰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낙찰의 경험이 있고요. 또는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신 분들은 그 확신이 있는 거고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액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전혀 이번 부동산 대책과 무관하고요. 대출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은요, 지방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죠. 지방은 이 소액을 가지고 너무너무 할 수 있는 방법과 물건들이 많은데 벌써 이 부동산 대책 3번이나 발표됐네라고 아이고 어떡하지 나는 못하는구나,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세연쌤과 함께 경매를 꾸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오히려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초보자분들이 많이 떠나가는 시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세 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요. 그러면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더 경쟁률이 높겠어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낙찰자는 한 명이에요. 내가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입찰자가 100명 중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 99명은 폐찰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서 연연해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리라고 이세연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아, 못하는구나. 아, 기회가 또 날아갔구나. 혹시 못하는 핑계가 생겨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네, 못하니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못하는 핑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만큼 저도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16년 전 초심 절대 잃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마음 잘 읽어가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도록, 건물주가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세연쌤 더 좋은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항상 든든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